이 뇌질환, 특히 뇌출혈은요 진짜 시한폭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뇌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뇌혈관 쪽으로 혈류를 확 늘려주는 운동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이 엄지랑 검지를 가지고, 엄지는 제가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장 무서운 질환이 이 뇌질환, 특히 뇌출혈은요 진짜 시한폭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이라는 거는요 한번 멈췄다가도 골든타임 이내에 다시 치료를 잘 받으면 다시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뇌세포는 그렇지가 않아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예요. 우리 뇌에는 정말 수많은 혈관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우리 뇌인데요. 혈관이라는 게 고혈압, 동맥경화, 아니면 혈관벽 안쪽에 막 상처가 나는 혈관벽의 약화,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뻥 하고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 터지게 되면서 혈관 밖으로 피가 쫙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뇌라는 건 두개골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두개골은 한정이 돼 있고 뇌가 꽉 들어차 있죠. 그 상태에서 이 높은 압력으로 피가 뇌를 찍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뇌출혈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신경세포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풍선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뻥 터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겠죠.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진짜 몇 초, 몇 분 만에 일어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응급이에요. 조금 전까지도 저랑 잘 대화를 나누던 분이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돌아가실 수 있는 게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증상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뇌출혈이 터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을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페이스, 얼굴에 대칭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만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한쪽 입이 처지거나 아니면 이쪽 입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얼굴이 비대칭이 된다. 이거는 뇌 쪽 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스피치예요. 말이 잘 안 나와요.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못하는 스피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팔의 힘이 뚝 떨어져요. 팔 내지는 다리 힘이. 그래서 실제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경험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몸이 이상하네? 빨리 전화를 해야지 하고 전화기를 집으려고 일어서는 순간 쓰러지세요. 왜냐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그 자리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못 일어나고 전화를 못한 상태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한쪽이 삐뚤어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거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나 119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이미 뇌 안쪽에는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이 뇌 질환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요, 이 체중의 한 2%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혈액의 양은 20% 이상을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산소랑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뒷목이 뻣뻣해지죠. 목 주변에 이런 경동맥도 탄력을 잃으면서 뻣뻣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이거를 방치를 하면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머리가 무겁고 막 집중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뇌혈관 쪽으로 혈류를 확 늘려주는 운동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먼저 후두하근을 풀어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후두하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귀 뒤에 이렇게 뼈가 하나 만져지잖아요. 이 뼈부터 해서 수평으로 쭉 붙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근육이 후두하근인데요. 이 귀 뒤부터 여기까지 가는 부위에 몇 가지 신경이 지나가요. 맨 바깥쪽 귀 뒤에는 소후두신경이라는 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대후두신경이라는 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3차 후두신경이라는 게 지나가요. 이 세 가지 신경이 근육을 뚫고 나오는데, 이 근육이 딱딱해져 있으면 그 신경을 압박을 하고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통이라든가 어지러움증, 그리고 메스꺼움 이런 걸 유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는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이 엄지랑 검지를 가지고, 엄지는 이 가운데다가 대시고 검지는 이 귀 끝에다가 대신 다음에 쭉 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쭉 쓸어보세요.
아니면 이 엄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어도 돼요. 쭉 쓸다 보면은 어딘가 불편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픈 자리가 나타나요. 넘어가다가 하고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쓸다 보면은 어딘가 아프고 불편한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조금 더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가 신경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풀다 보면 한 1분만 딱 풀어주고 보면은 갑자기 눈이 좀 맑아진 느낌이 들고 두통도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돌려주고 나서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고개가 되게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이제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이 동작을 거의 아침, 점심, 저녁 한 3번씩 또 1분씩만 해주신다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해서 뇌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니라 피부가 또 좋아졌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근육이 꽉 조여 있으면서 얼굴로 가는 혈류가 좀 떨어졌다가 이 후두하근을 막 자극을 하면서 혈류가 좋아지니까 얼굴 쪽에 생기도 돌고 피부 혈색도 밝아지는 효과, 그리고 얼굴 붓기가 빠지는 효과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 건강 더하기 동안 효과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운동이니까 오늘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신경 주변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원하다라는 느낌의 강도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 너무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고개를 돌리면서 손가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돌리면서 같이 가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해주면 30초에서 4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쓸어주는 게 가만히 눌러주거나 그냥 쓸어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잡고 돌리면서 후두하근을 이완시켜주는 운동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질환이 뇌출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가 없고 후유증이 너무 커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치료보다는 조기 발견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질환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검진 첫 번째, 경동맥 초음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동맥 초음파라는 게 목에 있는 동맥을 얘기하거든요. 이 목에 있는 동맥이 결국엔 뇌로 가는 문 앞에 있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경동맥이라는 혈관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뇌로 가는 생명선이에요. 여기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경색이 생기거나 치매를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해서 혈관 안쪽이 혹시 기름때가 꼈는지 동맥경화가 생겼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경동맥 초음파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검사가 끝나요. 물론 이제 설명 듣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토탈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지만 검사 자체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고 CT 막 이런 거는 방사선 노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조영제 같은 걸 써서 혹시라도 이런 거 알러지 반응 때문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경동맥 초음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방사선 노출도 없고요. 검사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CT나 MRI는 검사는 검사대로 따로 하고 또 며칠 날 검사 결과 들으러 오세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또 얼마나 궁금해요. 검사 결과 들을 때까지 며칠 동안 불안하고. 근데 경동맥은 그냥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딱 재자마자 혈관 상태가 괜찮습니다. 내지는 혈관 안쪽에 약간 때가 꼈는데 뭐 이 정도는 한 20% 정도 막힌 거니까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동맥 초음파 검사만으로 우리 목으로 가는 혈류 속도 그리고 플라크 같은 죽상 동맥경화 같은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고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는 40대 이상일 때 한 번씩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0대 이상일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뇌 CT를 한번 찍어보세요. 왜냐하면 머리 속에 있는 혈관 모양을 보는 데는 CT가 더 정확하거든요. CT를 찍어서 혹시 혈관 기형 아니면 뇌 속에 동맥류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어디 좁아진 게 있는지 확진을 하는 방법은 CT 검사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60대 이상에서는 MRI를 추천해드립니다. 뇌 MRI를 찍어서 혹시 뇌 안쪽에 미세한 뇌경색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검진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큰 우환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
그걸 이제 식생활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좋은 지방이 좋은 뇌를 만듭니다. 우리 뇌라는 거는 한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먹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죠. EPA, DHA 같은 성분들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줘서 치매라든가 뇌경색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고등어나 연어 같은 걸 꼭 드시라고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이게 생선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생선 조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보충제로 오메가3 같은 보충제 드시는 거 저는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오메가3 제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를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자라는 그런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관을 망치는 음식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튀김, 가공육, 마가린 이런 것들,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이런 게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관 내에 기름때를 쌓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름 대신에 올리브유라든가 아보카도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견과류, 들깨 이런 것들이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식품들이니까 이런 식품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달게 먹지 않는 거. 왜냐면 짜게 먹는 것 자체가 혈압을 좀 오르게 하고, 단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그게 뇌혈류를 낮춘다. 그러니까 뇌혈류에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짜지 않게 적당량 드시면서 단당류는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먹고 있는 건 요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의 효능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육 이완에도 도움이 되고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불면증 있는 분들한테 도움되고 너무 장점이 많은 거라서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시간 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뇌 건강,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영양제를 드시는 거 되게 추천을 해요. 이게 우리 뇌세포가 있으면 수상돌기라는 게 쫙 있으면서 이 수상돌기들이 다른 뇌세포와 서로 연결이 돼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게 우리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부족하게 되면 이 수상돌기들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나무에서 막 이파리들이 나오고 막 가지들이 막 나오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앙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잎 역할을 하는 포스파티딜세린도 함께 드신다면 뇌 건강을 챙기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뇌 건강이라는 건 꾸준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식습관만으로 뇌 질환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식습관이 혈관 나이를 훨씬 젊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운동하는 습관,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뇌 혈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